셋. 안녕하세요. 제일명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명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그 두 돼지가 카메라 앵글을 가득 채우는 상태로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이서 영상 찍은 게 거의 한 1년은 기본적으로 넘었을 거예요. 그러게.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6년 됐죠. 영상을 찍은 지.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운송업에 대한 웬만한 주제는 거의 다 다뤘었습니다. 다시 주제를 또 선정해서 찍기도 애매하고 뭘 찍어야 되나 이제 매번 고민을 하다가 옛날 것도 리메이크를 할까 아니면 요즘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감한 주제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또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고민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컨텐츠들이 약간 좀 초보자분들을 상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주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이랬었나 모르는 주제들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주제로 해서 이번 달은 가득하게 또 추석의 달이지 않습니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 길게 나갈 겁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만 좀 자르고 밑에 그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이 시간대별로 주제를 선정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중고차 그리고 신차에 대해서 다룰 건데 나는 이 부분의 주제는 필요 없어 하면 바로바로 넘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화물업에서는 끊이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홀을 하시든 지입을 하시든 상관없이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즉 트럭이 되겠죠. 이 트럭이 신차가 좋으냐 중고차가 좋으냐에서 많이 나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이미 차량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차량인 분들도 그 다음 차량을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세부 주제 질문사항은 총 10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중고. 이 중고 차량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거에 있을까요? 중고 차량의 장단점, 신차 말고. 중고차지. 중고차의 장점은 되게 명확합니다. 일단은 신차 대비해서 금액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 금액이 저렴하다. 이것이 이제 가장 그렇죠.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뭐 하다못해 이제 카고 트럭을 하시는 분들도 카고가 바로 나온다고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축을 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재한 보강이라는 거를 또 덧붙여서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호루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는 건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이 모두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이 굉장히 빠르다. 이것도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뭐 당연스럽게도 누군가 타던 차량이고 이미 쓰이던 차량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뭐 수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오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숨기고 파는 중고차 딜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다면 좀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내가 가격을 저렴하게 사겠다라고 하면은 중고차의 장점으로도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명확하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승용 네. 차의 그 중고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흰색 번호판이죠. 승용차는 노란색 번호판이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택시나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택시가 아닌 뭐 우리가 택시를 사기 위해서 승용차 중고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영상을 보지를 않겠죠. 그치. 네. 그래서 이제 흰색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이력이 다 뜹니다. 하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이력이 노란색 번호판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차량이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었고 어떻게 수리를 했었는지 이것들을 알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차를 구입 전에 이제 시험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그 시험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뭐 한 1개월, 2개월 많으면 이제 뭐 반년 지나서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반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책임 소재를 물어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처음 시작부터 이 차가 정말 이랬었는지 아니면은 주행하다가 내가 좀 험난한 곳을 주행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무게짐을 많이 쳐서 화물차에 무리가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또 본인의 그 과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또 책정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는 좀 중고차의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으로만 보면 사실 저렴한 거 빼고는 거의 단점에 가깝네요.
그리고 출고 빠른 거. 네, 출고 빠른 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신차의 장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차의 장단점은 중고 차량의 장단점이랑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반대죠. 네. 그래서 신차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리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만약에 내가 차를 타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열의 아홉은 제조사 책임이다. 이렇게 그렇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또 중고차랑 또 다르게 중고차의 장점을 그대로 끌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금액대가 비쌉니다. 비싸죠. 금액대가 확실히 비싸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취등록세를 가감없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8천으로 낮춰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가감없이 내야 되는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중고차는 그 차량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신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특장을 씌우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빨리 특장을 작업해도 뭐 최소 2주, 뭐 길게는 이제 한 2달까지도 소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신차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고 기준으로 바로 이제 일을 진행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생긴다는 게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근데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주제는 어느 채널에서나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2호가 약간 저희만의 색깔을 입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말하는 분양업체. 저희도 뭐 분양업체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분양업체가 신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는 무조건 신차만 사라고 한다. 왜 그럴까요? 자, 신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붙이는 방법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격에서 예를 들어 본인들의 핏값을. 네. 그렇지. 보통 이제 차량 금액에 손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의 과실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조사에서는 무조건 이제 우리 신차 금액은 딱 이렇다. 나머지는 모른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제조하는 차량 금액에서는 안 붙이고 이제 부차적으로 붙는 것들이 있죠. 뭐 축이나 특장 여기서 이제 조금 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업이죠. 네. 네. 업이라고 하면은 아마 사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희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견적서 들고 저한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보다 보면은 차량 가격이 이상해서 제가 원래의 차량 가격을 보여드리고 거기서 차량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보면은 보통 한 2천에서 3천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화물차의 그 뒤쪽에 들어가는 특장 금액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뭐 진짜 저렴하게 가는 것들도 있고 정말 이제 특수성 뭐 예를 들어 갖고 냉장을 붙인다든가 윙바디를 제대로 짠다든가 냉장 윙바디가 제대로 됐고 탑차 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금액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냉장 탑차를 쓴다, 냉장 윙바디를 쓰는 짐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죠.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 윙바디를 설치를 하는데 3천만 원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좀 의심해 볼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3천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분양업체가 신차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보자 입장에서 그러한 특장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자재값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임금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GR맨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그런 게 네, 왜냐하면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여태까지 화물차 금액을 다 오픈한 곳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영상에서 다 급할 수가 오픈했어요. 있잖아. 급해. 네. 근데 영상을 봤어. 네. 근데 바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부가세 떼고 제가 그냥 대충 금액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특장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치. 부가세 떼고 일반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한 2,500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냉장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액이 확 뜁니다. 그래서 5천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냉동 윙바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고 냉동 탑차는 6천 이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냉장 윙바디를 만들어요 하고 일반 윙바디에다가 냉장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구만. 복잡하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부분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죠. 누차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특장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하다. 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쨌든 분양업체가 신차를 고집한다면 네. 아마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럼 반대로 네. 중고차만 고집을 하는 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명확하죠. 본인이 타던 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할부가 끝난 차를 솔직히 중고차 딜러나 혹은 매매상에 넘기기에는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나는 1억 5천을 주고 신차를 샀다. 근데 6년 뒤에 할부가 끝나서 넘기려고 보니까 뭐 한 5천만 원밖에 안 챙겨준다더라. 이러면은 이제 고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아,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이 차량과 어차피 내가 하던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 일자리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금액으로 이제 한 8천만 원, 9천만 원을 받고 넘기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넘기게 될 경우에는 차주분이 일 한두 달 하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근데 한두 달 해야지 알게 된다는 게.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차량의 연식이나 아니면 키로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연식이랑 키로수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계약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이제 연식하고 키로수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그렇죠. 하다못해 등록증이라도 한번 보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것을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는 차량의 연식이나 뭐 키로수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윙바디 길이나 이런 것들 상세하게 몰라도 우리 인터넷에 한 번쯤 이제 내용을 검색해 보면은 이런 가격이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엔카 한 번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나오긴 하죠. 뭐 엔카에 요즘 5톤 윙바디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트럭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는 하겠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천에서 6천 사이 정도는 되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고차를 고집하는 업체가 있다면 본인들의 핏값을 더 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어쨌든 신차랑 좀 결을 보면 좀 같네요. 원래 사기의 결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캐피탈 통과는 어떤 차가 좋은가? 원활한 대출. 네, 그러니까 예를 저희가 또 상담하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신차가 너무 비싸서 나는 신용이 조금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중고차를 가겠다. 이게 보통 초보자분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중고차가 중요하냐, 신차가 중요하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 상태예요. 그렇죠. 이 그 캐피탈이 대출을 해줄 때 중고차를 유리하게 대출해주냐, 신차를 유리하게 대출해주냐 이런 것들은 없어요. 대출하는 당사자가 신용이 좋다라고 하면은 중고차든 신차든 원활하게 대출이 될 거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신용등급이 2등급인 사람과 신용등급 6등급인 사람이 이제 뭐 동시에 신용조회를 신청했다고 가정을 요즘에 해볼게요. 점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알아듣기 편하게 하시는 아니 토스로 보시니까 점수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 850점 이상 되시는 분과 아니면은 이제 650점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동시에 뭐 신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연스럽게도 850점 되는 분은 신차에 전액 할부가 나고 중고차도 전액 할부가 나요. 그런데 650점 되는 분들은 이제 깐깐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두 분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신차도 마찬가지로 깐깐하게 신용 통과가 날 것이고 뭐 통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거는 깐깐하게 날 것이고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좀 깐깐하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을 하고 싶은데 중고차가 유리할지 신차가 유리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의 신용 관리를 우선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다른 곳에서 조회를 해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8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8,500까지 승인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그 8,500만 원에서 조금 저렴한 다른 차로 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 네, 그래서 그 8,500만 원을 받고 내가 6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2,500만 원으로 취등록세든 번호판이든 보험료든 해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금액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의 과표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뭐 8천만 원의 차량이 8,500만 원 승인이 났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의 차량은 6,300만 원의 승인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절대적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그 차량의 과표 비율을 보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케바케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 신용 점수가 어떻다 해서 신차가 좋고 뭐 중고차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 라고 보는 게 정답이다. 개인적인 신용도가 가장 최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런 저기 이제 일을 시작하면 어쨌든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유지하는 도중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차가 굳이 신차 중고차 따지면 어떤 차량일까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적게 들어가는 차, 유지 중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동일 톤수,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동일 뭐 적재함 길이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에 고장이 없다면 중고차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할부금 차이가 워낙에 심할 거고. 근데 이제 차에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뭐 물론 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날지는 봐야 되겠지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갖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한 2년까지도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어를 이제 뭐 10발이 기준에서 10개를 다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거의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왜냐면 서 있던 시간이 워낙에 기니까. 근데 이제 그 전차주가 타이어를 교체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수리비를 떼고 보면은 중고차가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만 만약에 수리비를 포함시킨다라고 하면은 신차의 그 이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시점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 고장이 나는 시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크게 날 것인가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 화물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돈이 막 이렇게 풍족한 분들은 잘 없다 보니까 돈 벌려고 화물업을 생각하시지. 그렇지. 돈이 많아서 뭐, 화물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는 그런 고장이 발생을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작한 지 3개월 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급여를 많이 받아봐야 2번 정도밖에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중고차가 돈이 더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저렴한 걸 봐야지 라고 해서 중고차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처럼 부품이 빨리 조달돼서 금방금방 수리가 되고 한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간만큼 일을 못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6번째 주제를 봤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뭐 수치나 이런 것들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수치는 이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보다는 할부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가 더 나가요. 근데 이게 150만 원 1년치를 쌓아본다라고 가정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의 수리비를 또 투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만 정보를 듣고 차주분들한테 정보를 듣기 때문에 그 누가 중고차가 제일 좋다, 신차가 제일 좋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분양 업체가 파는 차 아니면 이게 브랜드나 중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차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일자리를 끼고 산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입할 때 원래 이제 FM 순서로 좀 살펴볼게요. 내가 화물업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춰야겠죠. 뭐 예를 들어 면허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운송 자격증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취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서 일을 할 것인지 일자리를 찾아볼 겁니다. 그의 일자리를 찾고 나서 이제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해서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맺고 이를 투입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분양업자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뭐 물론 이제 양심적인 분양업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양심적인 분양업자들도 있지만 일 찾기와 차량 판매까지 한꺼번에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사장님께서 걱정 없이 일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주 논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 차량을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따로 보고 차를 따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살펴보고 나서 내가 여기에 필요한 차가 무엇인지 결정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차량을 매매상에서 구입을 하시든 신차로 구입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상화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분양업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분양업자들이 중고차를 판매함으로써 본인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한다는 점 요거를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각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보다는 그 과정을 알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마 실수할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포커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자리에 맞춰져 있냐 아니면은 난 너한테 차를 팔 건데 서비스로 이 자리에 끼워주는 개념이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트럭 중고차는 그러면 사고 이력은 어떻게 보나요? 트럭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전에 흰색 번호판이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고 이력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다른 영업용 중고차, 영업용은 다 노란색 번호판이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중고차 딜러분들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없다 하겠지. 그건 모르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차량은 언제 이걸 교체했고 뭐 때문에 교체를 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법적으로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일 때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만약에 흰색 번호판 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 시장을 갔어. 트럭을 보고 이거 과거 사고 이력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있긴 있어요. 뭐 노란색일 때? 노란색일 때도 그렇고 만약에 그 이력을 저장해 놨으면 볼 수는 있죠. 아마 여러 가지 매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무사고 차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사고 이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좀 중고를 산다라고 하면 이 딜러분의 좀 양심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쩔 수가 없네. 승용차 중고랑 화물차 중고랑 확실하게 좀 다르게 느낌이 다르죠. 느껴지는 게 가면 또 사무실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제가 이 업을 이제 거의 뭐 이제 근 10년 여기 멘토님은 이제 10년 넘었고 하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관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고 이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갖고 사고가 좀 크게 났으면은 엔진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고 뭐 미션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굴러가면 장땡이다 약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물업을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관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보실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사실 이제 그 처음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트럭 매매상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난 이 트럭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외관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서는 안 사시는 게 맞아요.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렇지. 외관은 솔직히 뭐 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뭐 전체 막 교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럭 중고 시세 아까 저희가 약간 얘기를 했었지만은 중고 시세를 어디서 봐야 되는가? 중고 시세는 뭐 엔카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트럭 중고 시세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보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갖고 차를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그 차량에 대한 시세를 대략적으로 몸으로 이제 경험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직접 보고 판단을 해라. 왜냐하면은 이것도 승용차랑 화물차랑 좀 다른 부분인데 승용차는 뭐 보험 이력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파손이 됐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되게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사에서 화물차 트럭 가격 공개한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없죠. 마찬가지로 중고차도 똑같습니다. 중고차도 웬만하면은 숨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내고 할 걸 생각해서 올려놓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셔갖고 트럭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갔을 때 차량을 보면 어떤 걸 봐야 하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차를 들어 올릴 수도 없고 뭐 까봐야 내가 전문가도 아닌 이상 잘 모르고 그래서 정비사분들을 데려가도 사실 그분들의 말이 거의 맞는 경우가 흔치도 않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또 가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 지났을 때 터지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단언하기 힘든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차들 그래서 이제 좀 파가 좀 나뉩니다. 신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차만 쭉 원하시고 중고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중고차만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좀 성향이 나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차 신차 뭐 좋아하는 사람들 있다 해서 뭐 절대적으로 이제 신차가 좋다 중고차가 좋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고든 신차든 간에 왜 뭐 몇 년식의 뭐 볼보의 뭐 FE라거나 이런 모델이 나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저희가 이전에도 뭐 신차 박람회 그런 데를 가다 보면 이 차가 좋네 안 좋네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1톤으로 해서 뭐 봉고냐 포터냐 여기 선택지가 아니라 선택지가 굉장히 중대형부터 많아지니까 좋은 트럭이 있냐 뭐 이건 안 좋은 트럭 뭐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뉴스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커뮤니티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트러커 유튜버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뭐 자주 망가진다더라. 이거는 승차감이 좋네. 기타 등등.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됩니까? 뭐 이야기하셔도 돼요. 뉴스든 딜러든 트러커든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포함해서 제조사든 그 이야기는 항상 10%만 들으세요. 10%만 듣고 10%면 되게 애매한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그렇지. 그러면은 어떤 트럭이 가장 좋은 트럭이냐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신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차는 뽑기입니다. 뽑기야. 이게 전 브랜드가? 다 싹 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타타데오가 지금 좀 인식이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스카니아가 가장 인식이 좋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스카니아를 타도 고장 나시는 분들이 있고 타타데오를 타도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잘못은 너다라는 얘기네. 그건 아니죠. 그래요? 네. 오케이. 아니 이게 그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화물차에 뭐 타타데오의 이제 뭐 맥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데 또 웃긴 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 A라는 사람은 안 나. B라는 사람도 안 나. C라는 사람도 안 나. D라는 사람이 나왔어. 이게 고질적인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거를 확실하게 차라리 뭐 이슈가 있거나 예전에 이제 파비스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저기 프레임 이슈가 좀 있었고 조향장치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것처럼 확실하게 이슈가 되는 품목들이라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트럭에서 엔진 블럭 깨짐 현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보 트럭에서도 이제 뭐 자체적인 그 오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포함하고 벤츠에서 이제 10m 20이 뭐 안 나온다든가 이런 지금은 10m 20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이 차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걸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9명이 잘 타고 한 사람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냐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많네. 이 사람이 차를 뭐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니야. 윙바디 보면은 막 정말 그리스 칠 다 해져 있고 하체 부식 막기 위해서 하체 그리스 칠 다 해놨고 이런 사람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차주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아니죠. 네. 이게 책임 소재를 딱 누구 소재다라고 명확하게 찝을 수 있으면은 그 차량의 문제가 맞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차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느끼는 차가 있다? 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잘 타시고 어떤 분들은 뭐 사소한 불만이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불만만 한가득 하시고 네. 이런 경우가 스카니아에도 있었어요. 스카니아도 있었고 만트럭도 있었고 그래서 스카니아 뭐 안 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트럭이라는 거 자체의 기본이 완성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네. 사실 이제 이 불만 비율을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 갖고 10명 중에 1명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10명 중에 4명이 불만을 얘기하는 건 다르죠. 근데 이 비율을 따지면은 확실히 스카니아가 적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100%의 완성도, 그러니까 90%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는 브랜드는 없다. 그러니까 뽑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덜한 곳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차가 비싸진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되겠네. 국산 브랜드 두 가지를 예시로 들자면은 타타데오가 있고 현대가 있죠. 네. 거의 대부분의 한 90%, 95%는 현대차를 선호합니다. 근데 나머지 5%는 현대차를 죽었다 깨어나도 안 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맞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도 좋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은 뭐 조작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에 있어갖고 정보를 얻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차에 대해서 나는 이 차가 정말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해당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연락을 통해서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아봤어요? 뭐 멘토님은 그럼 어떤 차를 좀 추천해 주실 건가요? 맨날 듣는 거라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예, 이게 정말 정답이 없다라고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차의 선택권을 고객분들에게 그렇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책임 회피죠. 뭐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정보 전달의 입장이고 정보 전달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는 이제 고객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게 얘기해서 이렇고 나쁘게 하면 책임 회피가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책임 회피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제 내 선택에 의해서 터지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추천해서 뭐 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이제 불만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싼 차량을 복불복으로 할 수밖에 없다. 확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건 승용차에도 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승용차보다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트럭이 좀 더 심한 거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뭐 물론 대수에서 차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사실 대수가 그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승용차가 더 불리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솔직히 제조사들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어쨌든 뭐 요즘엔 또 특히나 좀 약간 갑질이 되기도 때문에 옛날에나 뭐 이렇게 와서 막 아우 차 좀 주세요 제발 막 이렇게 했었지. 요즘에는 그런 딜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예. 차 사니까 좀 기다려봐 이런 분위기지. 그래서 이게 화물차가 계속 등한시되는 게 저는 매우 짜증나고 불편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차주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지, 좋아하지. 하루 쉬면은 진짜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직격탄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조사가 조금 더 각성을 해서 트럭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나. 한 대 하는데 뭐 1, 2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지금 비싸게 팔고 있기도 한데 그만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중고차와 신차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비교해보면서 또 나머지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말들을 좀 다뤄봤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도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자료를 찾아서 또 뭐 저희 생각을 또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은 대략 이러한 주제로 영상이 한 4개 정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중고차 신차가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보기에 좋은, 그래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최대한 편집은 조금만 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알맨 운송호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시알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